뭐 자유롭게 뭐 Q&A, 질문, 뭐 개인적인 거, 사적인 것도 괜찮고요, 공적인 것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회에 나와서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유령이에요, 유령.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학년 오빠죠? 그 보통 네. 다니시는 학생분들이 네. 남자분들도 계실 텐데 평균 나이가 보통 어떻게? 평균 나이 이제 수업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를 알고 싶어요? 합격한 학생의 평균 나이를 알고 싶어요? 합격한 30살입니다. 30살. 평균 나이라 했죠? 30살보다 위에도 있고요. 32살 2명 나왔어요. 대한항공 1명 갔고 이번 에어프레미어 32살 1명 갔네요. 빠른이라서 31이긴 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는 27살, 최고 어린 친구는 TA가 있죠. 얼마 전 유튜브에도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는 이제 25대. 창창하네요. 창창해요. 나랑 바꿀래요? 내가 전 재산 다 줄게. 25살이면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제발 한정 짓지 마세요. 승무원이라고만 목표를 두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버스는 종점은 저 끝이야. 그러면 내 목표는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야. 한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승무원? 그게 뭐라고? 솔직히 뭔데 그게? 뭐 사법고시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너무 평범하고 아무도 가질 것도 없는 사람들만의 리그니까 높아 보이는 거야. 하는 사람은 다 해요. 내가 왜 됐겠어요? 실제로 보니까 내가 뭐 키가 커요, 뭐가 커요. 물론 성적들은 높았습니다. 다른 거 질문할게요. 승무원 되면 진짜 승무원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승무원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요. 뭐 남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승무원과 결혼하는 게 좀 잘 되는 케이스죠. 근데 이제 남승무원은 좀 그런 게 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동기 중에 50명이 뽑혔다. 그럼 제일 예쁜 여자는 제일 예쁘고 제일 괜찮은 여자 있잖아요. 그럼 남자 동기가 채간다. 두 번째로 예쁘고 괜찮은 여자는 부기장이 채간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채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제일 예쁜 여자, 제일 괜찮은 여자 이별의 소름을 딛고 일어납시다 우리. 저희 지금 녹화 계속 되고 있죠? 네. 다행이다. another one. 자 질문하십시오. 예. 자 1, 2. 자 그럼. 그 자격증 취득 1단계 승무원 면접 볼 때 완전 관계없는 자격증들이 그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완전 관계없는 자격증은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자격증을 그럼 취득을 왜 해요? 다른 거 갔을 때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컴퓨터 활용 자격증이 승무원한테 왜 필요해요? 그걸 왜 어필해요? 직무가 다른데. 하지만 내가 승무원 준비하다가 사무직 할 수도 있는 거 맞죠? 격리를 할 수도 있고 비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기획팀에 갈 수도 있고 그때 써먹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확한 자기 개발이지 승무원이 되기 위한 꿈 개발은 아닙니다. 또 남승무원 성시경 닮았는데? 죄송합니다. 남승무원 평균 키가 어떻게 돼요? 평균 키는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작은 편이고요. 작은 편인 것 같고요. 평균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보다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보다 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많이 큰 사람은 못 봤고 그냥 뭐 181, 2, 3 이 정도? 그 정도 이제 큰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키 얼마예요? 74? 그럼 뭐 저랑 큰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네? 어떻게 하겠어? 다른 거 해야죠. 실력을 키워야지. 네, 다른 공부들. 다른 뭐 자격증. 그렇지 그런 것도 해야죠. 이제 외모도 저랑 비슷하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마스크 벗은 거 못 봐가지고 이 요즘에 신조 중에 그 마스크 벗었을 때 이 달라진 사람 마기꾼 마스크 사기꾼은 아니죠. 마스크 사기꾼은 아니죠. 벗었을 때 막 갑자기 달라지고. 또 질문. 예. 여러 기업을 합격하셨는데 네. 아시아나운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 기업 중에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기업은 나중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사실 다른 기업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많지만 경력이 이제 많이 쌓였잖아요. 뭐 제로에서 이런 기업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벤, 에부, 이제 아시아나 중에서 왜 그걸 선택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딱 한 개예요. 저는 일단 무조건 꿈을 높게 잡는 편인데 에어부산 최종 면접 보러 갔을 때 이제 수영하고 막 끝나고 해서 최종 면접이 아니라 2차 면접이 아니라 그때는 면접과 별개로 1차 통과하면 2차 때 체력 테스트를 하면서 따로 모여서 막 했던 게 있어. 인적성 검사 치고 그랬어. 근데 이제 옆에 남자애가 물어보더라고 집에 갈 때. 내가 그때 이제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점에 가는 길이었는데 형은 에어부산 이거 안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냐 물어보고 내가 아시아나 이랬어. 아시아나 아나? 내가 이래서 부산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예, 그 아시아나는 한 명밖에 안 뽑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던데. 난 그래서 가고 싶은데 이랬어요. 형 되겠어요? 뭐 몰라. 근데 그냥 난 가면 거기 가고 싶어. 그리고 헤어졌지. 그리고 난 에어부산에 최종 합격하고 떨어졌어. 근데 안 갔지 저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2달 정도. 대한항공 최종 면접에서 만납니다. 대한항공 최종 면접에 왔더라고. 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근데 또 같은 조합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와 형 진짜 잘하던데요? 나와가지고 형 이번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에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에이 야, 이 너무 잘하더라. 야. 나는 다른 길 알아봐야지 막 그랬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절대 친구하지 마세요. 나도 내가 뭐 사기꾼이었네. 그랬는데 그 일주일 전에 아시아나 최종 면접이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최종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형 아시아나 그때 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서류 통과했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걔는 탈락했었나 봐 서류다. 그래서 아시아나? 다행히 좋은 결과 나왔어. 이래. 서류 통과. 그럼 어디서 떨어졌냐 물어보더라고. 뭐 떨어지진 않았고 이거 합격했는데 대한항공도 일단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에? 이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시아나에 갔죠. 그리고 대한항공도 최종을 합격했는데 그 친구 떨어졌다 했죠. 근데 여기서 또 교훈이 있어요. 1년 반 뒤에 그 친구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돼요. 존버. 그리고 동기 예쁜 여자랑 결혼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난 결혼을 못했어. 아씨. 또 승무원 면접 때 영어 회화가 많이 중요한가요? 영어 회화를 물어볼 확률이 적습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2차 면접에서 따로 전형이 있지만 일반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영어 면접이 따로 있는 곳은 없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곳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결정적 한 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내가 에어부산 그 체험 비행을 갔다 왔어. 2탄 최근 거 있어. 거기 딱 들어가면 우리 학생이 나와. 시작하자마자 에어부산 우리 학생이 나와. 그 친구가 영어 답변으로 합격한 친구예요.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한태근 사장님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승무원이 안경 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뭘 물어봐요. 그리고 애들 막 열심히 답변하지. 한국어니까. 근데 한국어도 이걸 모르면 난 절대 안 뽑을 것 같거든요. 한국어도 저는 사람이 있어. 시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뭐냐면 자 반대로 영어로 이야기해봐. 본인이 답변했던 거. 딱 이렇게 매겼던 거야. 한 번 매겼던 거지. 근데 우리 학생만 그 조에서 영어로 대답을 했어요. 그걸 합격했어. 그럼 영어는 이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런 건 이제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영어로 자기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외국인 승객을 응대해야 되니까 결정적으로 기회가 왔을 땐 잡을 수 있는 다 기회인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
회화도 중요한데 토익이 중요한 이유는 토익 성적이 990점이라고 이 사람이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막 답변을 엄청 잘해요. 저는 이런 것만큼은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토익 반은 560점이야. 사기꾼 같지 않아요? 근데 토익이 920점인데 이렇게 말하면 준비를 많이 한 성실한 사람인 거야. 사람의 참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수치 데이터는 강해요. 키가 183이다 라고 하면 지금 저 친구가 오 이럴 거 아니야 전부 다. 근데 생각보다 작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 사람을 표현해 줍니다. 근데 그게 첫인상일 뿐이에요. 그럼 저 친구가 예를 들어 키가 174라고 생활을 하면서 계속 키가 174? 이런 인식만 있을까? 이 사람의 장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매력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첫인상은 이력서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여러분들을 말해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질문 2개만 더 받겠습니다. 네. 승무원 하셨는데 네. 100% 만족하셨나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승무원 추천 안 합니다. 저는 승무원 추천 안 해요. 일단 저는 제가 할 말 다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손님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난 싫었어요.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비빔밥이 없는 게 왜 내 잘못이에요? 미쳤어요? 왜 나한테 뭐라는 거야?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천상 강의를 해야 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 천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걸 만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중요하고 그래서 NCS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NCS도 이제 조작이 가능하죠. 뭐 일부러 답변 속에 넣고.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주 심각했어. 근데 NCS 나온 지 오래됐어. 10년 넘은 거예요. 적용된 게 5년 미만일 뿐이에요. 항공산업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예쁜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예쁜 사람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 사람이 성격이 정말 좋고 어떤 강점이 있어. 내가 비행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 승무원이 됐을까 싶은데 30분이 지나 보면 승무원, 천상 승무원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나는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왜 승무원 했어요? 아깝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의 스펙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학교 어디입니다. 저는 이겁니다. 점수 이겁니다. 뭐 이렇게. 그럼 여기 왜 들어왔어요? 이 말을 정말 뻥해가지고 매비행 높은 사람들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넌 아무리 잘 돼도 내 위치다. 이렇게 하더라고. 난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부장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부장님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개개인의 만족이다. 전 꿈이 큰 사람이에요. 목표가 크고 결정적으로는 1억 8천만 원에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날렸는데 승무원에서는 1억 8천만 원을 못 갚겠더라고. 몇 년에서 갚을 수 있을까? 내가 4년 하고 내 손에 남았던 돈이 2천만 원인데 1억 8천만 원? 어떻게 갚지?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만족해하는 사람이 한 70%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10%, 20%는 이 직업이 안 맞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꽤 있는 편이에요. 또 마지막 질문. 2개. 남자부터. 그 승무원 하시면서 뭐 항공사에 관련된 다른 직업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저는 원래 조종사 하려고 나왔었어요 처음에. 승무원 하니까 좀 짜증나더라고. 일단 자꾸 손님들이 나한테 뭐라 해. 근데 딱 앞에 기장 부기장님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어떨까? 난 그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남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저 자리 가면 여승무원들이 나를 더 멋지게 볼 것 같은데 저 부기장님보단 내가 더 외적으로도 낫고 학교도 내가 잘 나온 것 같은데 영어도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 조종사 하려고 나왔는데 1억 8천만 원 날렸다 했잖아. 그게 이제 면접 딸 돈이었거든. 다 날렸죠. 인생은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 면접 따러 갔었어. 나 지금 끔찍한데요? 지금은? 돈을 날렸기 때문에 이걸 죽을 똥 살똥 했고 그러니까 그 빚도 다 갚고 다른 내 어떤 살 보금자리도 생기고 명성도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는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항상 모든 남승무원들이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 중에 50%는 진짜 조종사 때문인 거예요. 일단 월급의 급여가 너무 차이가 나. 그 승무원은 약간 외적인 부분 중요하잖아요. 네네, 중요하죠. 그러면 항공사마다 원하는 얼굴상 이미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거 나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개예요. 항공사마다 이미지?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씌우는 프레임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이제 뭐 아시아나는 이런 분들이 많고 대한항공 이런 분들이 많고 이미지 통일되는데 그거를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아시아나 상이어라면 아시아나만 준비할 건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항공사에서 말하는 이유가 물론 그런 건 있더라. 진에어는 확실히 일단 덩치가 커. 그렇다고 여자가 다 키 큰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내가 승무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키 작은 승무원들도 되게 많아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또 왜소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프레임인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항공가면 다 예쁘죠? 이런 느낌인 거야. 외부는 항공가면 다 잘생겼죠? 다 예쁘죠? 이런단 말이야. 사실 다 우리는 다 예쁘죠.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expectation 기대치는 아니다. 솔직하게 항공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한 개예요. 미소는 확실히 예뻐야 돼. 미소는 확실히 예뻐야 되고 그리고 참 참한 인상을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 항공사 3사 합격했던 친구도 뭔가 항공사 어디 어울린다 이런 기준이 나는 없었고 그냥 참 얘는 괜찮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같아. 그냥 면접 볼 때 잘한다도 중요하겠지만 잘한다보다 더 힘이 큰 건 얘 괜찮다 이거야. 어떻게 형용할 수 없어. 면접관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접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 같으면 아 얘가 표정이랑 어떤 말의 속도, 전달력 그리고 내용의 컨텐츠가 본인이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안 해라고 나는 코멘트를 한다면 면접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얘 괜찮다. 상무님 얘 괜찮아요. 교수님 얘 괜찮아요. 이런 식이야. 진짜 이래요. 그래서 괜찮아야 돼. 그러면 외모도 괜찮고 잘 웃고 밝고 말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자세도 올바르고 종합적인 게 평가되면서 괜찮다라는 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괜찮다가 아니라 잘생겼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건 실력으로 보면 잘한다라는 똑같은 거야. 근데 처음에는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꽤 외모가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 그냥 나쁘지 않네. 근데 지내보니까 젠틀하고 목소리 너무 좋고 배려해주고 저 오빠 괜찮다 이런 거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 좀 비유 잘하죠. 전달 좀 되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도 하고요. 테디쌤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겠죠.